유진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레키노라 글로벌 판매 본격화. 한병화 연구인을 쓰신 건데요. 우리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나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죠.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하향하셨어요.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4분기 레키노라 수출 효과로 턴 어라운드 예상.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089억 원, 919억 원으로 3분기 매출액 4,091억 원, 영업이익 220억 원 쇼크에서 회복될 것으로 추정된다. 턴 어라운드의 원인은 레키노라의 수출액 약 1,500억 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EMA의 판매 허가 이후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국가들과의 계약이 완료되면서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레키노라의 마진율이 동사의 바이오시밀러들 대비 훨씬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3분기 5%에서 4분기 15%로 회복될 것으로 판단된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고 올게요. 자, 20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연간으로 먼저 볼게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8년도에는 마이너스였다. 3.53, 19년도에 7.52, 20년도에 22.25, 그리고 아직 마감이 안 됐죠? 2021년도 11.89, 근데 12월, 여기서는 13.25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분기를 한번 볼게요. 분기로 2020년도 3월 달에 27%, 1분기, 2분기 23%대, 그리고 올해 1분기 8.83, 2분기 17.58, 3분기 5.38, 그리고 한병화 의원이 4분기에 15%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바이오시밀러가 추가가 되었고요. 중요한 건 램시마 SC, 부가가치가 매우 좋죠? 그리고 유플라이마, 팬데믹으로 해서 지금 약간 접이고 있지만 얘네가 속도를 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레키노라 단기적으로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가 인하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점유율, 결국 이익률은 낮았지만 점유율이 확대가 돼서 숫자가 증가해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레키노라와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얘네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차세대 본격적인 우리의 주력 제품이 될 것입니다.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에 이어서, 그리고 줄줄이 나오는 바이오시밀러 제품군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영업이익률을 증가시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져. 레키노라 해외 수출 내년에도 실적 개선에 도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었다. 하지만 델타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되면서 다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백신 돌파 감염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 유럽 주요 국가들의 일정 비율 이상 백신 접종률이 상향되지 않고 있다. 치료제의 최소한의 역할이 필요해진 것이다. 동사의 레키노라는 2분기 초도 물량과 4분기 신규 물량 공급 합치면 올해 약 2천억 원 수준의 수출이 예상된다. 내년에도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수준의 글로벌 판매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 이 부분. 내년에도 2천억 원에서 3천억 수준의 글로벌 판매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 이 부분을 지금 보수적으로 쓰신 건지 어떤 글로 쓰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레키노라가 내년도에 2천억에서 3천억 원. 이것은 아니죠 라는 생각이 드시죠? 또 하나. 지금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항체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었다. 그러나 백신 돌파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보고서 쓰신 분보다 왜? 우리가 코로나 제일 전문가잖아요. 하루 종일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이 섹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염 경로입니다. 알고 계시죠? 코끝 상피세포와 선천성 면역, 그리고 후천성 면역, 백신의 후천성 면역의 역할, 그죠? 그 다음 몸속에서 항체 보유 기간, 세 번째 바로 변이에 대한 부분이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90% 이상이 감염 경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 부분은 코로나 팬데믹은 4차, 5차 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폭발적인 증가와 위중증 환자의 증가, 너무나 당연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트룩시마의 단가 인하로 인한 이익률 하락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 밑에 한번 또 볼게요. 주가 추가 하락 여지 낮아져.
동사의 주가 약세 요인은 1번 레큐노라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것, 2번 트룩시마 바이오시밀러 약가인에 대한 이익률 하락 때문이다. 기대감은 낮아졌지만 연간 2천억 원 이상 판매 가능한 치료제를 보유하게 된 것은 분명 큰 성과이다. 내년에 2천억 원 판매된다? 2천억 원 수준의 판매된다? 2천억에서 3천억 원? 이것은 아니죠 라는 생각이 들죠. 매달 2천억이 나가든지 지켜보아야 되겠죠. 이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예상은 1공장 물량은 다 나간다고 보고 있어요. 추가적인 것까지 다 기대가 된다. 거의 이 부분 또한 저는 분명히 나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시밀러의 약품의 단가 인하 이후 동사가 숙명적으로 안고 갈 이슈일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바이오시밀러의 약품들을 출시하는 방법밖에 없다. 아바스틴, 스텔라라, 졸레아, 아일리어,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들이 순차적으로 출시 예상적인 것은 긍정적이다. 동사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 17만원에서 13만원으로 대폭 하향하였어요. 바이오시밀러 약가 인하를 반영해 평균 영업이익률을 20%대에서 15%로 낮추었고 바이오 산업 전반의 밸류에이션 하락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현 주가 악재는 대부분 선반영 상태라고 판단된다. 현재 개발 중인 변이 대응 치료제, 흡입형 코로나19 치료제 성과, 램시마 S의 판매 증가 속도, 신규 바이오시밀러 출시 등은 주가 상승 기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라고 쓰신 부분이고요. 약품의 단가가 낮아지게 되면 점유율이 상승을 하게 되어 있죠.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가 들어갑니다. 램시마. 그쵸? 그리고 이제 신규 제품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죠. 유럽을 허가로 받고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같이 바이오시밀러가 출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셀트리온의 매년 성장해 나가는 노란색 월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바닥권이고 중요한 건 기업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매출 2조에서 매출 20조까지 갈 길이 상당히 많이 넘었다. 셀트리온 걱정은 연예인 걱정인데 상당히 우리에게 긍정적인 분조차 지금 상당히 제가 봤을 땐 조금 보수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참고사항으로서 굉장히 유진투자증권, 우리에게 긍정적인 한병화 연구위원, 그리고 성장주 세트에서 상당히 좀 유능한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던 분인데요. 이런 분조차 잠깐 보수적으로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견, 증권사의 예상이라는 거죠.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가 헬스케어 82,500원, 거의 바닥권인데 이 주가, 현 주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신약 개발 실패했다. 어떻게 보면 레키노라가 아예 전 세계에서 1공장의 물량, 그리고 지금 만들어내는 물량이 탈리지 않을 것 같다. 왜? 신약에 대한 선반영으로서 주가 먼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경기 선행주수의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 전혀 기대감이, 결과물이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레키노라에 대한 신약 개발,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판매에 대한 숫자가 팔리지 못할 거란 걸 반영하고 있고요. 첫 번째, 그쵸? 실적이 찍히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지금 주가에 있다. 두 번째, 증권사들의 리포트 보고서들이 하나둘씩 다 호의적이지 않다. 그쵸? 그러면 2022년도에 또는 앞으로 나오는 레큐널의 물량과 우리의 수출 실적들로서 이 부분을 어닝 서프라이즈로서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얘네의 예상을 보기 좋게 뒤엎어버린다. 자, 이 부분을 차후 나오는 시간으로서 반드시 해내리라 우리가 기대해 보자고요. 코 속에 넣었더니 주사제보다 더 센 면역력, 코로나19도 기대한다. 미국 예일대 동물실험 결과 호흡기 바이러스의 광범위한 보호 제공, 셀트리온 등 국내 기업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 개발 중. 미국 예일대에서 동물실험 결과 주사제보다 더 센 면역력, 코로나19도 기대한다. 호흡기 바이러스의 광범위한 보호가 제공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비강으로 투여하는 백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공개됐다. 기존 백신 주사제에 비해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른 변이,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에 더 강한 면역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 예일대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면역학 교수와 아이칸 의과대학 연구팀이 동물 실험을 통해 비강 내 백신이 이종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를 제공하는 반면 주사기를 사용한 백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주사형 백신은 전체 면역계에서 항체 생성을 유발하지만 비강으로 투여하는 백신은 초기 감염이 일어나는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부위에 보다 강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오지은 카이스트 의과대학원 교수가 1저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해외 학술지 면역학의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 이와사키 교수는 바이러스에 대해 강력한 면역 반응은 폐 입구 부위에서 일어난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바이러스에 대해 강력한 면역 반응은 폐 입구 부위에서 일어난다. 해당 부위의 전망에는 공기 또는 음식물 등을 매개로 전염되는 병원체와 싸울 수 있는 면역 방어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흡입형 항체 치료제는 폐에 직접 전달을 하죠. 우리 레키노라주의 흡입형 항체 치료제는 폐에 직접 전달을 한다. 점막 조직은 병원체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면역세포의 일종인 B세포를 생성해서 항체의 일종인 면역글로빈을 분비한다. 연구팀은 전신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주사형 백신과 달리 점막에서 분비하는 이 LGA 항체는 코, 위, 폐의 점막 표면에서 국소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우리의 흡입형 항체 치료제 분명히 작용 기전에 보게 되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죠? 연구팀은 단백질 기반 백신을 대상으로 한 마우스 G 실험에서 여러 종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노출시켰다. 시험 결과 비강을 통해 백신을 투여받은 생쥐가 주사자를 통해 접종받은 생쥐에 비해 호흡기 인플루엔자에 더 큰 면역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연구팀은 비강용 백신은 표적으로 한 병원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부터 실험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항체 생성을 유도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다른 동물 실험을 통해 여러 코로나19 바이러스 균주에 대한 비강 백신 효능을 실험 중이다. 백신 주사와 비강용 백신 모두 생쥐의 혈액 내에서 항체 수치를 증가시켰지만 비강 백신만이 생성된 LGA를 호흡기 바이러스가 숙주를 감염시키기 위해 머무르는 폐로 분비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흡입형 항체 치료제, 물론 정맥이 제일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우리 레키노라주가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추가적으로 흡입형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편의성, 그쵸? 범용으로 사용되기에 누구나 집에서 간편하게, 편리하게, 가격에 대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기에 흡입형 항체 치료제, 그쵸? 안정성, 유효성, 효능, 안정성, 편의성, 가격 경쟁력까지 다 가지고 있다. 그쵸? 정맥으로 이제 뻗어나가고 추가적으로 흡입형이 범용으로서 시간차로 코로나에 전 세계에 도움을 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캐나다, 중국, 영국 등도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중이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미국 셀바시온이 개발한 코로나19 예방 비강 스프레이 코빅실 V가 임상 3상을 완료했다. 그리고 9월에는 영국 옥스퍼드 연구팀 및 폭스바이오가 개발한 분무용 백신 후보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감염을 63% 낮춘 것으로 확인했다. 8월에는 캐나다 세노타이즈 분무용 코로나19 치료제 에노비드가 이스라엘에서 긴급 승인을 받았다. 7월에는 중국 군사의학연구원 연구팀이 개발한 흡입용 RS 벡터 제조와 코로나19 백신, 이 부분은 백신에 대한 부분이고요. 셀트리온, 한국 유나이티드 진흥생명과학 등 국내 기업도 흡입형 치료제 개발 중이다. 국내에서도 셀트리온이 흡입형 항체 치료제 개발 관련 특허와 기술을 가진 미국 이날론 바이오파마와 레키노라주 제형 변경에 나섰다. 양사는 호주에서 레키노라 흡입 제형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2021년 안에 임상 1상을 완료하고 임상 2상을 진입할 예정이다. 그래서 흡입형 항체 치료제 우리가 기대해 보자고요.